자,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상대로 그야말로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심장물에 겨냥한 거대한 싸움이죠. 지금부터 이 엄청난 대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에 청구한 최소 손해배상액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돈 그 이상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왜 이런 소송을 냈을까요? 그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또 명료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겁니다. 사실 이 법적 충돌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시작은 2021년 1월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의사당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JP모건이 트럼프와 관련된 계좌들을 전부 닫아버리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5년이 흐른 2026년 1월 현직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드디어 반격의 칼을 빼든 겁니다. 트럼프 측의 주장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선 JP모건이 타당한 금융적 이유도 없이 오직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계좌를 닫아버렸다. 즉 비뱅킹을 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다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고 자신을 아예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른 은행과의 거래까지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가장 폭발적인 주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JP모건의 행동이 아주 심각한 이중잣대, 그러니까 명백한 차별이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트럼프 측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무기인데요. JP모건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앱스타인과는 수년간이나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직 대통령의 계좌는 하루아침에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 극명한 대비가 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링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월스트리트의 챔피언 JP모건과 그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까요? 약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바로 제이미 다이먼 CEO가 2025년에 받은 보상 패키지예요. 명실상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한 비평가들은 바로 제이미 다이먼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금융 리더들이 소위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순수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면서 특정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강요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용어입니다. 물론 JP모건도 할 말은 있겠죠. 그들의 예상되는 방어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당 사태 이후에 발생한 여러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극히 표준적인 리스크 관리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은행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소송의 진짜 목적이 50억 달러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노림수는 대체 뭘까요? 실제로 재무적인 영향만 놓고 보면요. 50억 달러, 물론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소송의 직접적인 금전적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행위인 바로 이 디뱅킹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돈을 맡아주는 은행이 나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문제 삼아서 거래를 끊을 수 있다?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소송의 진짜 목표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히 50억 달러를 받아내는 걸 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게 하는 것. 다시 말해 JP모건 하나가 아니라 은행산업 전체의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거대한 체스게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진짜 선수들, 그러니까 기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이 싸움의 실제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냉정한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관 투자자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사실 불투명하다고 봐서 법적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디뱅킹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 즉 규제 리스크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수,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이 거대한 싸움을 은행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 만한 금융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소음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은행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거대한 충돌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거대 은행만의 싸움이 아니라 만약 당신의 신념 때문에 당신의 은행 계좌가 하루아침에 동결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